그날 아침 서울의 오래된 장례식장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드리운 거리,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장례식장의 검은 지붕.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 나는 15분 늦게 도착했지만 그마저도 가기 싫은 마음이 앞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 정원에서 쓰러지실 때 나는 곁에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숨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왜 내 이름은 가족 화환에조차 새겨지지 않았을까?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의였다. 가족이 나를 지우려는 오랜 세월 쌓인 계획적인 배신의 시작이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백합꽃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뒤섞여 슬픔을 더 짙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앞줄에 모여 앉아 있었다. 어머니 김영희 여사, 언니 박지수, 그리고 그녀의 남편. 모두 검은 상복 차림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 언니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안내원이 나를 보더니 가족석이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망설였다. 뒷자리로 가세요. 가족 뒤 한 줄 떨어진 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 순간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왜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를 보며 너는 내 유산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식이 시작되자 목사가 할아버지의 정원 사랑과 재즈 음악 취향을 언급하며 기도를 올렸다. 따뜻해야 할 추억이 내게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언니가 먼저 일어나 연설을 했다. 할아버지는 유산과 책임, 그리고 우아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된 듯 부드럽고 나를 한번 스치듯 바라보는 눈빛은 경고였다.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일부 사촌들은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다. 가족 영원히 할아버지 기억. 재단 근처 화환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졌다. 김영희, 박지수와 가족의 사랑으로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 이은지는 없었다. 그냥 가족으로 뭉뚱그려진 채. 옆 사촌에게 속삭였다. 화환 이름 봤어? 내 이름 없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쇄 오류겠지? 아니면 가족으로 통합된 거고, 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에 내 이름이 붉은 잉크로 대충 적혀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 날에 갑자기 나타나지 말라고 한 전화처럼. 가족 브런치 그룹 메시지에서 나만 개인 문자로 초대 취소된 것처럼. 항상 다음에라는 말로 포장된 배제. 이제야 깨달았다. 이건 패턴이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나 눈치챈다 해도 싸우지 않을 거라 여겼을 테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화환의 이름 없음. 가족 뒤 자리 배정. 동일 패턴,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실수를 추적할 증거였다. 기도 중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관 앞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정원에서 삽을 들고 웃으시는 모습. 이번엔 다를 거라 약속하셨어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례식 후 사람들이 일어나자 나도 따라 나섰다. 위로의 인사와 향수 냄새 속을 헤치며 사진 콜라주 테이블로 갔다. 거기서 충격이 왔다. 작년 할아버지 85세 생일 파티 사진. 모두 웃으며 포즈를 취한 데크 사진. 나도 거기 있었다.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 사진엔 내가 없었다. 잘린 게 아니라
아예 포함되지 않은 채 카메라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추모 모임 방으로 들어서자 미지근한 커피와 치킨 냄새가 났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재즈가 흘러나왔다. 테이블에 놓인 프로그램을 집었다. 김영희, 박지수와 가족의 깊은 사랑으로 또 내 이름 없었다. 언니는 벽난로 옆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 나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코트 주머니에서 접힌 카드를 꺼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프레임 옆에 놓으려 하자 어머니가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마, 그녀의 얼굴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이건 내 순간이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나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구석에 서서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치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족 친구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나를 스치듯 봤다. 누군가 나를 케이터링 직원으로 착각했다. 물컵을 들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서서히 깨달음이 왔다. 배제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었다. 2년 전 추수감사절을 떠올렸다. 내가 3가지 파이를 직접 구웠다. 사과, 피칸, 체리. 언니는 가게에서 산 치즈케이크를 가져왔다. 디저트 때 내 파이는 카운터에 방치되었다. 어머니가 직원 은지가 4번가 베이커리에서 산 거야 라고 말했다. 모두 웃었다. 나는 고치지 않았다. 그날 언니는 찬사받았고 나는 보이지 않았다. 목사가 누구든 추억을 공유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앞으로 나서자 어머니가 목사에게 속삭였다. 가족 대표가 이미 했어요? 넘겨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을 열었지만 닫혔다. 돌아가 앉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또 침묵당했다. 공기가 답답해져 연문으로 나왔다. 바깥 하늘은 맑은 파랑이었다. 벽에 기대 눈물을 참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어린 사촌, 12살쯤 된 수민이 케이크 접시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가 은지 언니가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어. 진실을 말하는 마음이라면서. 왜 모두 이상하게 해?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나는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말했다. 이제 끝나지 않을 거야? 차에 앉아 자카란다 나무 아래서 빛을 바라보았다. 꽃잎이 후드에 떨어졌다. 핸드폰을 열어 어머니 메시지 스레드를 봤다. 짧은 답변들. 지금 바빠. 과민의 답 없는 메시지들. 이건 끓는 점지라고 중얼거렸다. 7살 생일 기억이 스쳤다. 종이 왕관 쓰고 컵케이크를 쌓아놓고 기다렸다. 가족들이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내 건 없었다. 어머니가 카드를 줬다. 우리 작은 도우미, 사랑의 도우미. 내 파티에서. 해변 가족 사진 때도 내가 잘려나갔다. 18살에 물었다. 왜 저만 불공평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항상 너무 많이 원해. 공간, 시간, 사랑 창문 두드림 소리에 깜짝 놀랐다. 관리인이 괜찮아요?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에 썼다. 오랜 세월 사라지기. 지워지는 건 설계된 거야. 창문을 통해 내 이름이 들렸다.
어머니 목소리. 은지는 항상 어려웠어. 아버지가 너무 웅석바지로 키워서 친구가 대꾸했다. 가까이 지냈던 줄 알았는데 관심 끌려고 해 숨을 죽였다. 이건 의도적이었다. 차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이제 슬픔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메모에 썼다. 깨끗한 이야기를 원해? 진실을 주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고요한 예배당. 옆 통로를 걸어 제단으로 화환 리본을 뜯어냈다. 내 이름으로 바꿔 다시 붙였다. 이은지와 가족의 사랑으로 누군가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나왔다. 추모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웃으며 나갔다. 나는 주방 뒤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곳에 벨벳 케이스가 있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채 할아버지의 지팡이 케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것이 증거였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핸드폰에 녹음된 할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팡이는 은지 거야. 내가 가장 강하니까 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어머니 집. 나는 불청객처럼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아 지팡이를 놓았다. 언니 남편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 이건 할아버지 유산이야. 상징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했다. 그만해. 하지만 나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은지야, 이건 내 거야. 모두 얼어붙었다. 밤에 에어비앤비로 돌아와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 사진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다운로드했다. 할아버지 정원 의자에 앉아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신 사진.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었다. 삼촌 아서였다. 할아버지가 찍으라고 했어? 기록으로 왜 안 말했냐 물었다. 어머니가 서사 혼란된다고 나는 사진을 소셜에 올렸다. 사람을 방에서 지울 수 있지만 진실에서 못 지워. 코멘트가 쏟아졌다. 교회 사람들, 친척들. 할아버지가 은지 이야기 자주 하셨어. 어머니 메시지. 이제 만족해. 삭제했다. 다음 날 아침 벤치에 앉아 메시지를 봤다. 사촌들. 미안해. 몰랐어. 언니 그룹 텍스트 유출. 은지 감정 폭발로 혼란. 단결이 중요. 나는 녹음 붙여 답했다. 진실이 퍼지자 언니는 커뮤니티 재단 이사에서 물러났다. 어머니 목걸이 사진을 봤다. 내 대학 졸업 선물, 색소폰 펜던트. 분실됐다고 했던 거 이제 그녀 목에. 나는 다운로드만 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서류를 보호해 달라 했다. 기록을 선택적이지 않게 어머니 집에 갔다. 지팡이를 돌려주며 폴더를 놓았다. 이제 거울이야. 내가 짊어지지 않을 것. 언니가 들어왔다. 모두 앞에서 끌어야 했어? 나는 아무 앞에서 살았어. 이건 균형. 사이트를 만들었다. 침묵의 대가 에세이, 사진, 녹음. 1000명이 봤다. 차에 지팡이를 놓고 북쪽으로 운전했다. 삼촌 메시지. 더 있어? 만날까?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멈췄다. 일지에 썼다. 이제 내 이야기야. 그리고 웃으며 바다를 봤다. 복수는 불꽃이 아니었다. 천천히 타는 불길이었다. 가족은 침묵의 대가를 치렀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